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69살에 재혼한 첫날 밤은 어땠냐고 말이죠. 그럴 때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하곤 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제 이름은 윤정희, 69살. 강원도 속초에서 작은 한옥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곳은 제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스스로를 되찾기 위해 선택한 곳이기도 하죠. 속초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함과 평화로움이 좋았어요. 젊은 시절 저는 40년을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일이 우선이었으며 우리 사이에는 깊은 대화보다는 일상적인 인사만 오고 갔을 뿐이에요. 서로의 존재가 당연하게 여겨졌고 관계는 의무감으로 유지되었을 뿐 진정한 사랑이나 이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나니 집안에는 서로의 숨소리뿐이었고 더 이상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60살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혼자 산다니 어떻게 살 거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쓰라린 고독이라도 감내하면서라도 적어도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9살, 저는 속초 바닷가에서 여행객을 맞이하며 조용히 살아왔어요. 아침마다 바다를 보며 명상을 하고 손님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민박을 운영했습니다. 가끔 외로울 때면 오래된 음악을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기도 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가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민박집 처마 밑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창문을 닫으려는데 어디선가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제 민박집 처마를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구부정한 자세로 카메라 렌즈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사진이 잘 나올까요?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빛이 참 예쁘네요. 오래된 시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단순한 감탄이 아닌 깊은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를 민박으로 초대했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기엔 날씨가 너무 추웠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강민석, 66살이었습니다. 한때 신문사 기자였고 지금은 세상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작은 카메라와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조용한 손님이었어요. 항상 아침 일찍 나가 해변을 걷고 밤이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석 씨는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있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강민석 씨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 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였어요. 아픔을 간직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으세요? 스스로도 놀랐어요. 평소라면 손님의 사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강민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요? 그 말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 감정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는 그 외로움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곳에 계세요?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은 묻지 않았거든요. 대답을 망설이는 제게 그는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사적인 질문이었어요.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강민석 씨는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가 편하죠.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기자 시절 겪었던 이야기들, 전국을 여행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노년의 모습을 들려주었어요. 66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이 있다는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석 씨는 제게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를 함께 걸었고 저녁이면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제가 키우는 허브 정원에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사진 작업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만든 수제빵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는 진심으로 맛있다며 기뻐했고 다음 날은 직접 커피를 내려 저를 대접했습니다. 작은 일상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때로는 같은 책을 번갈아가며 소리내어 읽기도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오랜만에 진정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윤정희 씨의 웃는 모습이 참 예뻤다는 말을 그는 어느 날 조용히 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고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있었던 설렘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했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쩔 줄 몰랐고 제 자신도 왜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숨가쁘게 내뱉듯 말했고 눈빛에는 오랜 세월 묵은 슬픔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딸을 만나면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복판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차는 어느새 식었고 손끝에는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은 건 혹시라도 당신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해하실까 봐서였어요. 민지를 만난 건 저에게 큰 축복이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도 소중한 순간이었기에 그 감정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멀리 밀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의심했던 지난 며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함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쉽게 마음을 닫아버렸네요.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민석 씨는 고개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듯 포근하면서도 약간은 쓸쓸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복잡한 감정 대신 진심으로 서로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 씨와 저는 다시 산책을 하기 시작했고 때론 밤하늘 아래에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민지도 종종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자신을 억누르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진실된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삶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랑이나 설렘, 행복을 느낄 자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경험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여전히 같은 마을에서 살고 있고 강민석 씨는 여전히 테라스에 앉아 글을 쓰거나 책을 읽습니다. 가끔은 저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옛 추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론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침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날에는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한 평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나를 되찾은 느낌입니다.
만나러 가는 거였군요. 제가 말했어요. 강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는 제가 여기 머무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딸에게 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였군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그가 유난히 바닷가에서 생각에 잠겼던 이유, 때때로 쓸쓸한 미소를 지었던 이유, 그리고 간혹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 민지를 만난 후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강민석 씨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남자, 그것도 복잡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는 깊은 슬픔을 눈빛에 담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관계에 방해가 될까 걱정했던 거죠. 그 마음이 이해되었어요. 나는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윤정희 씨가 더욱 소중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강민석 씨는 평생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거였습니다.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최근 일이었다고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 불안과 의심은 결국 그를 믿고 싶은 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걸,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그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보고 오해했어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웠죠. 강민석 씨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어요. 우리의 웃음소리가 테라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참 서로 오해하며 살았네요. 강민석 씨가 말했어요. 네, 정말 그랬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와 아픔,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까지.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강민석 씨는 돌아가기 전에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윤정희 씨, 저에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 질문에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해가 뜨기 전에 바다는 검푸른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되새기고 그의 마지막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회를 달라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나이든. 사랑을 말하는 건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강민석 씨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윤정희 씨.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들판에서 직접 꺾은 듯한 들꽃 몇 송이가 소박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 정성이 더욱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강민석 씨가 제안했어요. 오늘은 같이 시내에 나갈까요? 민지가 점심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해요. 순간 긴장이 됐어요. 민지를 정식으로 만난다는 건 강민석 씨와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지해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강민석 씨는 민지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지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꿈을 좇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죠. 민지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지혜롭고 강인한 면에서요. 하지만 고집스러운 면은 재미있게도 저를 많이 닮아서 걱정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석 씨의 단점까지도 사람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신기했어요. 점심시간, 우리는 속초 시내의 한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세련된 옷차림과 지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어머님. 민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이라는 호칭에 또다시 당황했지만 이번에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편하게 시라고 불러도 돼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민지는 고개를 가로젓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그 말에 강민석 씨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우리 셋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지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그리고 강민석 씨를 알게 된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게 됐죠. 민지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복잡한 가족사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윤정이 어머님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너무 궁금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의 눈이 반짝이는 걸 봤거든요. 그 말에 부끄러워졌어요. 강민석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강민석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지가 마음에 드세요? 네,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진심으로요. 강민석 씨는 기쁜 듯 웃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 어제 대답하지 않은 제 질문에 이제 답해 주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결정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네, 기회를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살짝 떨렸어요. 우리 함께 걸어봐요. 강민석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약속과 희망을 느꼈어요. 민지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았고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박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민석 씨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중이었어요. 우리 같이 살아볼까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69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강민석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더 이상의 망설임이 필요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함께해요.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늦은 사랑이지만 그만큼 깊을 수 있다는 걸.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깊고 차분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요. 결혼을 결심한 뒤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가장 먼저 기뻐했고 제 오랜 친구들도 정아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라며 응원해 주었죠.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제 전 남편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며 비웃었고 아들은 처음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강민석 씨를 만나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정원에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저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고 강민석 씨는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해서 왔어요. 손녀들이 꽃을 뿌리며 말했죠. 그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을 읽었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펜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약속만 했죠. 앞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평생 집에만 있었거든요. 강민석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국을 함께 다녀봐요. 제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들이 많답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두 노인의 첫날 밤이라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민석 씨는 조용히 여행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이야기예요.
이제 당신과 함께 다음 장을 써가고 싶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강민석 씨의 젊은 시절부터 적어온 일기였어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펜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는 약속만 했죠. 앞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제가 말했어요. 평생 집에만 있었거든요. 강민석 씨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전국을 함께 다녀봐요. 제가 알고 있는 숨은 명소들이 많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어색함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두 노인의 첫날 밤이라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민석 씨는 조용히 여행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 한 권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이야기예요. 이제 당신과 함께 다음 장을 써가고 싶어요. 노트를 펼쳐보니 강민석 씨의 젊은 시절부터 적어온 일기였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살아온 날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강민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늦은 사랑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강민석 씨도 얼마 후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젯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민박집에서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살아온 날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강민석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늦은 사랑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테라스에 나갔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강민석 씨도 얼마 후 나와 제 옆에 섰습니다. 어젯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민박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생활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강민석 씨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이라 자신만의 습관이 많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커피는 이렇게 타야 제맛이에요. 강민석 씨가 세심하게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전 이렇게 진하게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작은 실랑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금씩 맞춰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박 운영도 둘이 함께하게 되었어요. 강민석 씨는 사진과 글쓰기 실력을 살려 민박 홍보물을 만들었고 저는 계속해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많아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로맨틱해요. 젊은 커플들이 말하곤 했죠.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차츰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사랑에 상처받은 이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우리는 작은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젊을 때만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강민석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아침에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텃밭에서 나눠 가꾸는 채소들, 그리고 저녁에 함께 바라보는 별이 빛나는 하늘까지 모든 순간이 선물 같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강민석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는 요리에 소질이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죠. 맛은 그저 그랬지만 그 마음이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민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가족처럼 편안해졌습니다. 민지는 종종 대학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민석 씨는 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오늘은 학생들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심리학이란 게 정말 놀라워요. 민지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면 강민석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아들과 그의 가족도 점차 우리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족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손주들은 강민석 씨를 새 할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강민석 씨는 그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곤 했죠. 새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찍었더니 정말 잘 나왔어요. 손주들이 자랑할 때마다 강민석 씨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담겨 있었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라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강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매 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결혼 생활은 2년 차를 맞이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 역시 그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석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강민석 씨가 문득 담겨 있었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라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강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래서 매 순간을 더 감사히 여기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하는 일상의 소중함을 배워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서로에게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우리의 결혼 생활은 2년 차를 맞이했어요.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강민석 씨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 역시 그의 삶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석 씨와 함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웠어요. 그때 강민석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윤정혜 씨, 사람들이 묻지 않나요? 우리의 첫날 밤에 대해서? 그 질문에 저는 살짝 놀랐어요. 첫날 밤이라니. 아직도 그 말을 들으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끔 묻긴 해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강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물을 때면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참 충격적이었죠. 그 사람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 말에 강민석 씨는 크게 웃었어요. 그래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회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에서의 첫날 밤.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어요. 제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강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 혼자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와 인생을 공유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강민석 씨의 일기장, 그리고 제가 평생 간직해온 작은 상자에 담긴 추억들까지. 그것은 육체적인 결합보다 더 깊은 영혼의 결합이었어요. 그 일기장을 보여줬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요. 강민석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당신이 울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평생 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삶을 완전히 열어보였어요. 과거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첫날 밤 하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죠. 강민석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서로의 인생을 나누는 것.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게 진정한 결합이었어요. 특별했죠.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지만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만난 순간이었죠. 사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강민석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의 삶을 알게 된 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그가 겪은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 그 모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첫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추웠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강민석, 66살이었습니다. 한때 신문사 기자였고 지금은 세상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작은 카메라와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조용한 손님이었어요. 항상 아침 일찍 나가 해변을 걷고 밤이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석 씨는 일주일, 두 주일, 한 달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있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강민석 씨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 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였어요. 아픔을 추웠기 때문이죠. 그의 이름은 강민석, 66살이었습니다. 한때 신문사 기자였고 지금은 세상 어딘가를 떠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늘 작은 카메라와 낡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는 조용한 손님이었어요. 항상 아침 일찍 나가 해변을 걷고 밤이면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강민석 씨는 일주일, 두 주일, 한 달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가 있는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고 그의 존재가 제 일상에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어느 저녁 강민석 씨가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다 그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이 외롭게 보였어요. 아픔을